You keep chasing stars, chasing stars. 네, 이번 코너 한밭 밀란 시간입니다. 네, 한밭 밀란 오늘도 한 분 나오셨네요. 네, 진보당 대전시당 김선재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김선재입니다. 네,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비 후보에서 드디어 예비자만 뗄 줄 알았더니 후보자까지 됐어요. 네, 예비만 떼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선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우리 한밭 밀란 이거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이장우 시장이 얼마 전에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 플랜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저희 방송 지난주에도 교수님들과 함께 아니되옵니다 시간에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일단 보셨죠? 좀 비약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좀 정리해봤는데 주민의 삶이 빠진 토목과 개발 위주의 너무나도 좀 이장우 시장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느낌의 계획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거를 유심히 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2040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2050으로 50이 바뀌었다가 또 됐다가, 48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그 1948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의미를 강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1948년을 이른바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자는 그런 세력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이제 논의가 된다라는 게 참 답답하기만 한데 건국전쟁 영화 봤어요? 건국전쟁 아니요, 보진 못했습니다.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좀 이제 그동안 선거 때문에 바빠서 못 봤는데 못 본 영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거 좀 몰아서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이 건국전쟁 보고 그 영화 평론을 유튜브로 찍으면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코너로 해주시죠. 다음번에 그럼 우리 건국전쟁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네, 일단 저희 지난주 방송 때 그 전문가 두 분, 권선필, 정세현 두 교수님이 지적한 것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2048이면은 앞으로 먼 미래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인구 예측을 정확히 해서 그 인구 예측에 따른 미래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게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2048이라면 이제 24년 후잖아요. 저도 약간 또 다른 결의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 20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때 이제 그쯤에 뭘 했냐면은 2001년 9월에 대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수립 뭐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 처음 등장한 게 뭐냐면 대전 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2호선 얘기는 90년대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도 나오긴 했죠. 근데 이때 계획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24년 후에 지금 이 휘황찬란한 계획들이 실행이 가능하냐? 저는 이 현실성을 또 따져 묻고 싶더라고요. 23년 전에 얘기 나왔던 2호선이 아직도 첫삽을 뜨지 못한 지지부진한 현실을 제가 뭐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이런 거시 계획을 하기에 예를 들어 뭐 대전역에 지하 수십 미터를 파고 뭐 쌍둥이 타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또 그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개발과 토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의문입니다. 실제로 아까 이제 인구 예측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젊은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을 거고. 근데 이장우 시장이 여기서 어떤 뭐 거점, 뭐 융합, 무슨 일자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산업단지를 만들어 놔도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다. 노인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렇다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텐데 그럼 지자체가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지적을 좀 하셨거든요. 네, 사실 뭐 있는 인구도 잘 못 지키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여기 10개 프로젝트 중에 5개가 이제 과학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였어요. 이제 R&D 어쩌고 이제 뭐 단지를 만들고 기술을 유치를 하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정부가 R&D 예산 삭감할 때 이장우 시장께서 사실을 하신 게 거의 안 보였거든요. 혹시 있으면 제보를 좀 주십시오.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대덕연구단지는 젊은 과학자들이 죄다 유출됐어요. 이미 다 나갔어요. 계획이 끝나거나 만료되거나 해서 이미 지금 산업단지에는 젊은 그 포닥 과학자들이 뭐 해외로 산업계로 뭐 기업으로 이미 다 떠났습니다. 떠나는 젊은 인구도 잡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인구를 젊은 과학자 잡긴 했어요. 잡았나요? 예, 그 신민기 씨 잡혔잖아요.
잡혔잖아요. 그러네요. 네. 물리적으로 본인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게 잡는 게 그건이죠. 전문가학자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생 토론 한다고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네네. 대전에 와서도 뭐 청년과학자들 생계형 수당 뭐 이런 거 준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생계 수당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구 환경을 잘 가꾸고 유지만 해주셔도 괜찮다. 이게 젊은 과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분들이 뭐 부귀영화 대단한 그런 뭔가 부를 축적하고자 연구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 이 순수한 호기심, 뭐 세상에 대한 질문, 의문 이걸 탐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지금 이제 연구계에 계신 건데. 그 연구를 할 수 있게 끊임없이 할 수 있게 그것만 좀 지원해달라 이게 요구 조건이거든요. 아니, 누가 뭐 수당 달랬습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사실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뭐 현실 그 실현 가능성 얘기도 했는데 예산 문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장우 전 동부청장 전 동구청장 대전 동구청장 네. 이장우 이제 지금 현 시장 전 동구청장님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백억 호화 청사, 동구청사를 말합니다. 청사를 짓고 그 지자체 예산이 이제 너무 적자가 나는 바람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이제 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야, 이거 지금 이거를 사이즈를 더 스케일을 키워서 대전으로 확대시키시는 거 아닌가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 사실 동구가 워낙 살기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이든 뭐 주변 환경이든 네, 동구 주민 네, 한 표. 네. 그 교통도 좋고요. 좋은 곳인데 동구가 좋은 이유는 호화 청사가 있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 주민들과의 뭐 유대 환경 이것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0대 핵심 과제를 보면은 대전에 뭐 휘황찬란한 뭔가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면 이게 주민의 삶이 대단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예산만 파탄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우려됩니다. 예산 얘기하니까 보문산 개발 관련해서요. 네. 그 전망타워 민자유치 실패했잖아요. 했죠. 대전시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데 네. 시민 혈세에 들여가지고 그 전망타워 안에 성심당 같은 걸 입점시킨다고 해요. 네. 그럼 갈 것 같아요. 보시기 어때요? 뭐 지역 분들은 사실 이제 굳이 갈 메리트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럼 결국 관광객을 이제 외부에서 모셔와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굳이 성심당은 또 다른 지점도 많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좋은 이제 굳이 성심당을 위해서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환경을 또 훼손시켜 가면서 타워 혹은 또 케이블카죠? 이런 걸 추진하신다는 것이 썩 탐탁진 않죠.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항상 제일 중요한데 뭐 전망타워는 한 300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2048로 가기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CTX 그러니까 춘천권 광역철도 이것도 민자로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게요.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선정됐던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그거 1,000억 쓴다면서요? 아니 1,000억이 아니고요. 처음에 대전시가 정부에 그 신청서를 때 1조 4천억 원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2조, 대전시가 1조 4천억 원, 그래가지고 총 3조 4천이니까 5천억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대전시가 이제 공약 이행 이렇게 해서 문서 공개하는 걸 보니까요, 1조 4천억에서 얼마로 줄었는지 알아요? 그게 1,000억 아닌가요? 1억이에요. 1억이요? 대전시비 1억이고 나머지 3조 한 5천억 원은 민자예요. 민자 맞습니다. 그 돈 어디서 끌어온다는 거야? 그럼 뭐 본인이 뭐 친하다. CTX는 어떻게 끌어오고? 뭐 자기 친하다고 하는 기업인들 많이 있다고 뭐 떠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거기다 고속도로 뭐 지하 이런 거 민자 어떻게 끌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대전역 거기도 지하로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계획이 돈이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돈이 어디에서? 그러니까요. 민간 투자 하겠어요? 이러다가 또 대전시 공무원들 다 월급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에이 설마. 나는 그래서 좀 그거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이것도 그 미래 신에너지 했는데 대전의 그 소형 원자로 SMR 이 실증단지 이런 거는 사실 시민들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자로를 여기에 한다라는 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하겠다 찍 던져놓는 거 이거는 좀
문제 아닌가? 맞습니다. 네, SMR이 뭐 영어로 써서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할 수 있지만 원자로거든요. 크기가 작은 원자로. 뭐의 약자예요? 스몰 모듈러리미터입니다. 네, 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요. 이제 네. 크기가 작은. 웃지 마요, 잠깐 왜 웃어요? 외우세요. 네, 편집의 의미였습니다. 계속 하세요. 소형 모듈 원전을 네. 말합니다. 네. 그게 위험한 거잖아. 그렇죠. 사실 원전 사실 대전에 있긴 하죠. 하나로 있죠. 그것도 지금 맨날 가동을 했다가 멈췄다가 뭐 소방차가 들어갔다가 뭐 또 방사능이 유출했다 이 난리가 나는데 이걸 또 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게다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미 좀 사양된 기술로도 평가를 받더라고요. 미국에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거의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다라는 뉴스가 1월 18일자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파이로 프로세싱인가? 네. 그것도 전 세계에서 안 하는 거 맞습니다. 한다고 하고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지역 언론들이 사실 이거 발표가 났을 때 많은 언론들이 받아 써줬어요. 대전의 받았었죠. 미래는 이럴 네, 것이다라고.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가는 건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너무 IMTV 말고는. 일방적이었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그랜드 플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선언만 하고 흐지부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럼 다행이다. 네, 10개의 이런 핵심 과제 속에 음. 중간중간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갑천 친수 공간 조성, 뭐 골프장 위락 시설 조성, 전망대, 앵커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교적 그러니까 대전역에 쌍둥이 타워를 짓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부의 하고 싶으신 사업들 위주로 좀 추진이 되다가 아니 뭐 정권이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제 대전시장도 뭐 계속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뭐 언젠가 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좀 드는데 차라리 이 계획은 좀 불안함이 다행 아니에요? 흐지부지 이대로 되는 게 가면은 차라리, 더 그게 불안한 거지. 다행이 될 수 있겠다. 돈도 문제고 돈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하나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초반에 이거 총평을 이 사람에 대한 고민이 좀 빠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또 이 계획 속에 뭐가 있냐면은 UA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약자를 합니다. 네, Urban Air Mobility라고 이제 도심 항공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던 하늘 날아다니는 이런 교통수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48년까지 뭐 승하차와 뭐 어쩌고 다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되게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바로타 이제 광역 버스죠. B1, B1번 버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총 하루에 220번을 운행하는데 그 중에 저상 버스가 20번 운행하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뭐 1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버스는 굉장한 차별 버스라고 이제 굉장히 많은 지적과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은 이 대전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택시가 날아다니고 버스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예산을 몇 천억, 몇 조, 뭐 몇십 조를 써서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 수십분의 수백 분의 1 예산이면은 시민들 누구나 좀 더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2048년까지 가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 2024년에 좀 행복해지자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계획을 보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말매의 눈물이라고. 그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그 콩코스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조선 그 배 건조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이렇게 망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골리앗 타워 크레인 큰 거를 현대중공업이 이제 1달러에 인수해 왔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그 크레인이 철거될 때 말매 시민들이 와서 울었대요. 그래서 말매의 눈물인데 그 말매의 눈물의 진짜 뜻은 구조조정 안 하고 회사가 망한다가 아니라 그 말매의 눈물이 이제 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스웨덴 정부와 말매 시가 이제 이 사람들을 그 콩쿠스 직원들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사를 살리는데 돈을 쓴 게 아니라 이 그 콩쿠스 직원들에게 그 스마트 그런 교육을 시켰대요. 한 2년간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그래서 지금 말매는 새로운 신산업 성장
그 유럽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인 그런 스마트 혁신 과학 도시가 됐대요. 그리고 그 콩쿠스 직원들은 거기에서 다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좀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한반 밀란 시간에는 네, 선거 끝나고 막 돌아오신 분입니다. 네,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과 함께 대전 그랜드 플랜 2048에 또 한 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거 얘기 좀 자주 해보려고요. 네, 우리 부위원장님도 좀 자주 얘기해 주세요. 이 그랜드 플랜 2048. 알겠습니다. 자주 얘기하겠습니다. 네, 묻히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김선재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